현재 우리 주한 미군이 28,500명입니다. 이 숫자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보십니까? 주한미군 28,500명이 있으면 김정은이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 숫자를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 아마 다른 곳을 생각해 보고 한다면 우리의 그 어떤 위험성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적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기에서도 더 빼내도 된다. 사실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주한미군을 더 뺄 것인가? 이것을 그 일본 기지로 옮겨놓고 혹은 하와이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빼놓고 여기에 아주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돼도 계산을 다르게 하죠. 여기에 적을 두고 있으면 주한미군이다. 그러면 언제 이런 결정을 할 것인가? 사실 숫자가 줄어들면 우리가 민감한 입장이라고 할 때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될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친북이나 친중일 때 더 많이 빼가겠죠. 미국에서 그 숫자를 줄이게 되면 의회를 통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숫자가 변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죠. 만일 김정은이가 침공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숫자로 적지 않냐? 그들도 그걸로 전쟁을 수행하기엔 적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전협정이 깨지는 일이 없으면 괜찮다. 정전협정이 깨지는 것은 정전협정을 없애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에 그리고 그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던 바로 그때 아직도 이게 사라진 것은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평화협정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통일의 형식을 취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깨뜨려야 합니다. 무효화시키는 것이죠. 어떤 의미든. 지금 한반도는 정전협정이 효력을 잃게 되면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혹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통일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쪽 사람들은 정전협정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이 관계를 다시 정리하면 정전협정은 김정은이의 침공을 막아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이 없어지면 통일이 가능합니다. 어떤 통일이 가능할까? 정전협정이 없어지면 김정은이의 적화통일이 가능하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정전협정을 없애면 평화가 오지 않느냐? 잡혀먹혀서 죽으면 평화가 오죠. 평화를 못 누릴 뿐이지. 이 정전협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깨는 게 아니고 없애면 다르지 않느냐. 이러면서 미국 의회에다 로비를 해왔죠. 스스로 죽자고 하는데
그러면 쟤들이 죽으면 우리는 뭐를 챙길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죠. 그게 남입니다. 동맹은 남입니다. 사실 가족도 몸은 남이죠. 내 손에 가시가 박히는데 내 형제가 피가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맹은 더 분명하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전협정이 첫째 깨지느냐, 이게 효력을 잃느냐, 그런 일이 생기고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다. 이 두 개는 거의 동시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오겠죠. 먼저 침략하면 깨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의 폭탄이 우리 땅에 떨어지거나 김정은이의 군대가 우리 땅에 발을 디디면 그때 미국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출격을 하겠다. 그게 일본이 됐든 괌이 됐든 다 몰려오겠다. 우리 땅은 일단 북괴군에게 짓밟힌 후에 뭐 얼마가 됐든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죽겠지요.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니다. 미국 본토에서도 전개가 될 거다.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버리지 않고 다 달려와서 돕겠다. 그게 동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의 28,500명은 현재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규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전이 깨지면 안 되겠죠.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아주 통일만 하면 DMZ에 있는 그 화력들 그런 걸 다 철수해도 될 텐데. 그런데 김정은이하고 여기하고 서로 바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서로 상대편을 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싹 지워버리고 그냥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내가 갖다 바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속마음은 바치는 채 하고 김정은이를 먹겠다고 한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거 철저히 친북이 아니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양보를 할 테니까 너도 이렇게 나와라. 근데 속으로는 내가 김정은이를 조종하겠다. 이게 속마음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깨지면 전쟁이다. 전쟁이 나야만 동맹이 우리를 도우러 온다. 미군이, 전 세계의 미군이 한반도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이 대단한 힘을 한번 느끼고 싶으면 전쟁이 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 나기 전에는 이거는 약속이죠.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한국은 우리와 미래를 같이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큼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그게 그 이익을 잃는 것이 미국에게 치명적이라면 안 오겠죠. 바로 이 신뢰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다지고 또 다지고 우리도 계속 그 믿음을 보여주고 상대도 보여주고 하면서 미래 어느 날 한 번 쓰기 위해서 계속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 이용해 먹고 배신하고 한 손은 미국 잡고 얼굴은 중국 돌아다보고 하면 아주 위태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정전이 깨지는 것을 곧 침공당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하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미 연합 사령관으로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지원까지 받게 된다.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또 뭐를 읽어내야 합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벌써 오랫동안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겠다. 이제 좀 조정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에 와서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말을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죠. 그 말은 전쟁 시에 한국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을 지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주한미군은, 그러니까 미군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그 사령관에게도 지휘를 받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철칙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기 차를 싣고 다니듯이 미군은 남에게 지휘받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전시작전권 환수를 기어이 하겠다. 결국 목적은 물론 이제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정전이 깨졌을 때 주한미군을 우리 한국군이 지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여기에 아직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 하면서 따라주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지휘를 안 받게 됩니다. 전자권은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하면 혼자 싸우는 게 되죠. 미군은 협력해주는 입장이 되니까. 지휘를 안 받으니까. 자, 그리고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우리가 지원을 끌어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권 환수라는 거를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방향에서는 바로 이 전쟁이 어떻게 전쟁이라는 침공 상황을 다룰 것인가 할 때는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오면 좋은 거가 아니고 그 전제가 자주국방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죠. 전자권 환수를 하면서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옳은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는 원하지 않으면서 전자권 환수는 그냥 하는 겁니다. 두 개가 서로 배치되는 거를 같이 밀고 가니까 어느 것도 달성이 안 되고 어느 것이 달성이 되면 바로 우리가 침공당할 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 미국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고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한미연합훈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이 서로 협력관계로 하는 것이라면 그게 그렇게 성과를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든지 깨뜨린다든지 또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갖는 것을 다시 박탈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겁니다. 자주국방은 좋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 첫째가 돼야 합니다. 김정은이를 무력은 무력으로, 돈은 돈으로 누를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맘만 먹으면 미군 없이 북한을 그냥 접수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탄두를 20기, 30기 가지고 설쳐도 그냥 그물처럼 그거 다 잡아서 없애버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지금의 기술 능력에서 어렵겠지만 그랬을 때 가능한 겁니다.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한미군 28,500명 이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멀어지면서 북한하고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가짜로라도 통일을 만들어 보여주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무효화, 그 효력이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면 주한미군은 계속 파견을 간다든지 훈련을 하러 간다든지 잠시 나가 있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나라가 침공받을 위험은 올라가고 그게 전 세계로 봐서는 큰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비어있다 이렇게 보여서 김정은이가 이때다 하고 공격을 한다면 그러면 자유세계 쪽에서는 결국 지금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자꾸 죽는 소리를 하죠. 북한하고 싸워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원래 실력이 있는 사람이 더 겸손한 법입니다. 미국이 싸워서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된 거냐? 될 리가 없죠. 우리 국민 1,000만 명이 죽어버리고 없는데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지만 미국은 항상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칼자루와 칼날이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칼자루를 잡으려고 하죠. 힘이 약하면 칼자루를 잡아도 그 칼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힘이 강하면 칼날을 잡더라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것이죠. 미국을 무섭게 보고 올려다봐라 하는 게 아니고 뻔한 논리, 그거를 작은 얕은 꾀로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답답한 겁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정전은 깨지면 안 된다. 그게 협정 위반이든 협정 무효하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 사령관이어야 한다. 전자권 환수는 북한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너무 빠르다. 결국은 이제 한미일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동맹, 인도 태평양 동맹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한국이 여기에서 내부의 배신자 역할을 언제라도 변절할 수 있는 나라가 돼서는 앞으로 그 앞날이 어둡죠. 해리스 부통령이 이야기를 했듯이 사람들이 각 나라가 이 경제에 너무 신경을 쓰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만 미국과 같이 가는 것이 경제 번영의 길이다. 이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인도태평양이라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여기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알고 북한하고 쏙닥쏙닥해서 또 중국의 지시를 받아서 해왔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가능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이 힘의 구도에서 봤을 때 그거는 자멸의 길이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자권 회수 이거는 이제는 아예 고정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역학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